어제 그제 대국민 보고대회는 제가 봐도 좀 지나쳤어요. 많이 지나쳤습니다. 윤영찬 수석님 담당하셨습니까? 윤 수석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번 국민 보고 대회는 저희가 국민 인수위가 청와대에서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기본 그 국민 인수위 국민 보고 대회 업무는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자, 그럼 방송사에 누가 연락하셨습니까? 방송사가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주간사들은 방송사 자체적으로 그러면 하고 방송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종편 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자 그랬습니까? 각 언론사에서 주간사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방송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그 프라임 시간대 사람의 기호는 다양합니다. 또 쉬는 시간대 그렇게 몇 개 방송사를 일괄해서 이걸 청와대가 관여 안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좀 그렇고요. 이번 행태는 정말 방송 전파 낭비입니다. 이거 또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전혀 문재인 대통령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페이스북 중계를 한달지 아니면 인터넷 생중계를 한달지 차라리 어디 방송사 하나에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으면 이런 비난도 받지 않고 훨씬 효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 행사 기획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국민 보고대회를 갖기로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었고요. 의원님, 지금 저희가 언론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당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서너 개가 같이 그 시간대에 참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자, 취임 100일 국민과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장관들도 임명되고 국정이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청와대만 있고 대통령만 보인다. 오늘 아침 어디 칼럼에도 또 청와대 정부인가 이런 칼럼이 실렸던데요. 전 비서실에 욕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해서 국정을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안 보여요. 어제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여가위에서 와서 무슨 말씀 들으셨습니까? 네. 무력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무위원이 무력하다고 얘기했어요. 국무회의가 위입니까? 비서실이 위입니까? 의원님,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격이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국무회의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 보좌조직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이죠. 네. 국회에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다가 얼마나 많은 정부가 대통령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나친 대통령 이미지 정치, 네트워크 정치, 이름 정치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비서실이 자중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권력입니다. 태양처럼. 대통령 보고 있으면 눈이 멉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도 안 보이고 국회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보는 것을 보도록 대통령 얼굴, 대통령만 보지 말고 대통령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들을 우리 비서실을 할 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더 잘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가부 장관님 예는 그 경우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부 업무는 마땅히 여가부 장관님 중심으로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어제 여가부에서 지적됐던 것은 행정관의 인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가부 장관님으로서는 듣는 소리를 충분히 잘 전달해 주셨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조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웅천 의원입니다. 결사이니까 우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올해만 그러니까 5월 8일까지 특수활동비 35억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뭐 그냥 막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증빙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35억 원에 대해서 청와대도 또 직무대행 측에서도 서로 자기들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35억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 지정기록물로 이관이 돼 있고 또 목록조차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3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설사 뭐 금액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가 여부는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그 누가 얼마를 썼고 용도는 무엇인지 그걸 밝혀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료가 없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할 마땅히 방법은 마땅히 이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고등법원장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증빙 확인 안 하고 35억 그냥 뭐 알아서 썼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저희가 합니다만은 저희들로서도 관련법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증빙을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차장님,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경호처 내 인사난맥상이 심했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수행부장이 하루아침에 보직 해임되고 또 백일단장이 인사 때 제대로 보직을 못 받고 나중에 뭐 인사가 나게 되니까 항의하는 의미에서 정복을 입고 청와대 경내를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에 전 정부의 인사난맥상 그게 제대로 지금 수정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맥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경호처 같은 제가 경우는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아니요.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경호실 인사를 경호실장이 한 게 아니고 안봉근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 경호처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경호처 인사는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3심제를 운영해서 정당하게 운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그렇지 않은 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을 아마 직원들한테 확인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비서실장님. 어저께 언론 보도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언론 보도 내용 보고 저도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또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백서란 게 뭡니까?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해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그 내용을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일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것이 정부 백서라고 발간이 되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후일 자료로 됐을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부처에 대부처에 다 배부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아직 확인을 확인해 못하고 보시고요. 왔습니다. 예, 내용도 예. 확인해 보시고 네. 적절한 조치 취해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다가 얼마나 많은 정부가 대통령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지나친 대통령 이미지 정치, 네트워크 정치, 이름 정치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비서실이 자중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권력입니다. 태양처럼. 대통령 보고 있으면 눈이 멉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도 안 보이고 국회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보는 것을 보도록 대통령 얼굴, 대통령만 보지 말고 대통령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들을 우리 비서실을 할 때 국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국민 보고대를 갖기로 네.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었고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당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서너 개가 같이 그 시간대에 참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자, 취임 100일 국민과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장관들도 임명되고 국정이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청와대만 있고 대통령만 보인다. 오늘 아침 어디 칼럼에도 또 어제 그제 대국민 보고대회는 제가 봐도 좀 지나쳤어요. 많이 지나쳤습니다. 유영찬 수장님 담당하셨습니까? 윤 수장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번 국민 보고 대회는 예. 저희가 국민 인수위가 청와대에서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기본 그 국민 인수위 국민 보고대 업무는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자, 그럼 방송사에 누가 연락하셨습니까? 방송사가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저 주간사들은 방송사 자체적으로 결정을 그러면 하고 방송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종편 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자 그랬습니까? 각 언론사에서 주간사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방송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그 프라임 시간대 사람의 기호는 다양합니다. 또 쉬는 시간대 또 청와대 정부인가 이런 칼럼이 실렸던데요. 전 비서실에 욕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해서 국정을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안 보여요. 어제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여가위에서 와서 무슨 말씀 들으셨습니까? 네. 무력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무위원이 무력하다고 얘기했어요. 국무회의가 위입니까? 비서실이 위입니까? 의원님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격이 예.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국무회의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 보좌조직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이죠. 네. 국회에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렇게 몇 개 방송사를 일괄해서 이걸 청와대가 관여 안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좀 그렇고요. 이번 행태는 정말 방송 전파 낭비입니다. 이거 또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전혀 문재인 대통령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분야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페이스북 중계를 한달지 아니면 인터넷 생중계를 한달지 차라리 어디 방송사 하나에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으면 이런 비난도 받지 않고 훨씬 효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 행사 기획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보고대회는